네, 32번 쉬운 문제니까 동영상으로 좀 촬영을 할게요. 우리가 쉽게 대체로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접속사 관련 문제거든요. 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죠. An animal's hunting behavior. 말이 꼬이네요. 동물의 사냥 행동이죠. 한 동물의 사냥 행동은 innate. innate는 뭡니까, 여러분? 쉬운 단어죠. 뭐예요? innate, 타고난이라는 표현입니다. 타고난, 그죠? 어, 그냥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라는 표현이라고요, 그죠? 타고난. 천성입니다. 그래요. Further refined through learning 했어요. 그 더 further refined, 더 정제된다. 이런 동사 refine이라고 하는 동사 어떨 때 쓰냐면 우리 정유사에서 정유라는 게 뭐냐면 그렇잖아요. 그 기름을 정제한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거친 그 되게 거친 원유 있지 않습니까? 끈적끈적한 원유요. 이 원유를 정제하다라는 표현이 refine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형용사 동사 is 다음에 형용사 refined가 나왔어요. 헌팅 행동은 사냥 행동은 동물의 천성적인 타고난 것이고 further refined 더욱 더 다듬어진다. 그쵸? 다듬어진다라고 하시면은 좀 맞을 것 같아요. 다듬어진다. 그쵸? 자, 뭘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더 다듬어집니다. 알죠? 우리가 새끼 고양이가 나와가지고 쥐를 잡으려고 하시면 못 잡습니다. 그쵸? 결국은 엄마가 사냥하는 걸 보면서 쥐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지죠. each species, 각각의 그런 종들은 characteristic strategy, characteristic 했으니까 뭐죠? 특징적인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쉬운 문제였어요. 왜냐면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wolves and jackals, 늑대와 제칼이 나오거든요. 얘네들이 chasing predators, 이 지금 그 포식자라는 단어죠. 포식자들을 쫓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보호로 나온 겁니다. 늑대나 자칼 같은 애들은 쫓아다니는 누군가를 이렇게 쫓아다니는 포식자들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쵸? 작품은 여기 특징적인 그런 전략이 나왔고 여기에 늑대, 자칼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당연히 예를 들면이라는 for example이 맞는 표현이죠. 뻔한 얘기입니다. 그쵸? 이놈들은 얘네들 자기들의 먹이, prey죠. 먹이요. 먹이를 run after, 쫓아다닙니다. in packs. in packs 기억해주세요. 뭡니까? 무리지어서, 무리지어라는 표현이죠. 무리지어서 쫓아다닙니다. 언제까지? 그 희생자, 그러니까 이 먹이가 되겠습니다. 이 먹이가 gets tired, 지칠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은 surround the exhausted prey, 완전히 다 지친, 완전히 거의 뭐 다 기운이 빠진 exhausted 그런 먹이를 둘러쌉니다. While several pack members attack it simultaneously. 그리고 나서 여러 여러 명의 그런 무리의 멤버들이, 그 구성원들이 simultaneously, 동시에, 그쵸? 동시에 그것을, 그러니까 먹이가 됩니다. 먹이를 공격을 합니다. 지금 자칼과 늑대 같은 놈들의 습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늑대들은 coordinate,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거 뭐지? 예, 죄송합니다. 늑대들은 coordinate는 뭡니까? 이것은 조정하다, 어떤 일정 따위를 조정하다라는 의미예요. 늑대들은 자기의 그 사냥을 조정하는데 무엇으로 조정합니까? Body movements, ear positioning, and vocalization.
자, 뭘 통해서요? 몸의 움직임들이나 또는 귀의 위치, 그러니까 귀가 뭐 숙여져 있는가 아니면 꼿꼿이 서 있는가 이런 포지셔닝과 그 다음에 vocalization 뭐예요? 목소리죠. 그렇죠? 오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목소리로 자기들의 그 사냥을 조절합니다. 뭐 공격하자라고 할 때는 뭐 왕왕왕왕 하든가 이렇게 한단 말이겠어요. The leader of the group, 그 그룹의 리더는 has the privilege. 자, privilege 중요한 단어예요. 뭐죠? 특권입니다. 특별한 권리요. eating first. 맨 처음에 처목처목하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고양이들은 are, 자 넘겨 볼게요. 고양이들은 are sneaky hunters 나왔네요. 자, 반면에 고양이 같은 경우는 쫓아다니는 그런 먹이를 추적하는 그런 포식자가 아니라 되게 sneaky hunters. sneaky는 뭐죠? 되게 몰래 몰래 다가가는 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몰래 몰래 다가가는 그런 사냥꾼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 앞에서는 늑대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얘네들은 어떤 것이다, 얘네들의 습성을 설명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양이들은 하면서 얘네들은 뭐다? 앞에 있는 애들과 달리 스니키 헌터스,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그런 사냥꾼들이다. 답은 나왔어요. 뭐가 되겠습니까? B번에는요. 반면에 라고 하는 뭐 말이 맞겠죠. 뭐 however라든지 이런 말들이 맞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니까 아까 for example 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가장 맞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in contrast, 대조적으로, 반대로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얘네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그런 사냥꾼들인데 이놈들이 they are small cats or large lions. 고양이과 동물들이죠. 그렇죠? 이 고양이과 동물들이 작은 고양이든 아니면 커다란 그런 사자든지 간에, 그렇죠? 사자든지 아니면 조그만 고양이들이든지 felons approach their prey. 이 felins는 뭘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고양이과 동물 뭐 이런 뜻 같아요. 찾아볼까요? 예, 맞네요. 고양이과 동물이네요. 그렇죠? 고양이과, felin이군요. 고양이과 동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고양이과 동물은 얘네들이 뭐 작은 고양이든 아니면 커다란 사자든 혹은 호랑이든 간에 approach their prey with quiet step, 되게 조용한 그런 발걸음으로 먹이에게 approach,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공격하죠. 자, 우리 2과에서 나오는 분사구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죠? 완벽한 문장 나온 다음에, 여기까지 완벽한 문장 나온 다음에 쉼표하고 유징이 나왔어요. 뭐요? 그리고 그놈들은, 여기서는 아시겠지만 이 쉼표 다음에 ing 나온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원래는 and they use their claws가 되겠죠. their claws. 그렇죠? 자기들의 그리고 그놈들은 자기들의 발톱을 사용합니다. to bring their victim, bring down 이라고 하는 것, bring down, 쓰러뜨리다, 정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그 희생자들, 자기들의 먹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발톱을 사용합니다. 고양이가 사냥하는 모습 보시면 이해되시죠? 자, a bite to throat 보세요. 목덜미, 목이죠, 목, throat입니다. 목덜미를 꽉 무는 것, 혹은 어디에? back of the neck, 목의 뒷부분을 꽉 무는 것은 usually kills the victim, 결국은 그 먹이를 보통은 죽이게 됩니다 라는 의미였어요. 그쵸? 32번 정답은 1번입니다. 그쵸? 왜 그런지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쵸?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다음 문제 볼게요. 어디를 보냐면 36번을 볼까요? 36번.
basking shark에 대한 내용입니다. 1차지 않는 것이라고 나왔고요. 바로 보시죠. basking shark라고 하는 것은 second largest fish, 두 번째로 큰 물고기입니다. 두 번째로 큰 물고기. 첫 번째는 뭘까요? 자, surpassed only by the whale shark. 자, surpass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surpass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능가하다라는 표현인데, 지금 쉼표 한 다음에 역시 과거 분사가 나왔죠. 뒤에 by 보시면 과거 분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가하다는 의미가 수동태가 돼야 되죠. 그렇죠? 뭐에 의해서만, 단지 whale shark에 의해서만 능가되는, 무슨 의미입니까? 왜 두 번째 큰 물고기라고 했는지 아시죠? 아시겠죠? 그렇죠? 제일 큰 놈은 누굽니까? whale shark예요. 이 whale shark에 의해서만 이제 능가되는, 크기에 있어서 능가되는 그런 두 번째로 큰 물고기다. 그러면은 왜 고래는 안 나왔죠? 여기 봅시다. 여기요. 고래, whale은 왜 안 나왔나요?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라 포유류입니다. 그렇죠? mammal이에요. 그렇죠? 기억해 주십시오. A grown-up basking shark네요. 다 자란 이 basking shark는 보통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요? 8에서 10m 정도 사이의 그런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엔 빠질 수 없죠. weighs 나왔네요. 그렇죠? 무게, 어느 정도 무게입니까? 4톤, 대략 4톤 정도 무게가 나갑니다. 꽤 큰 놈이네요. 그렇죠? 4,000kg 정도면요. In spite of, 기억나시죠? 뭐가 똑같습니까? 그렇죠? despite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것의 사이즈에도 in spite of, 불구하고, 무엇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basking shark는 공격적이지는 않습니다. 오, 그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harmless to people, 사람들에게 해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basking shark는 그게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상어는 has a worldwide distribution. 자, 이 distribution이란 말 기억해 주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distribution 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인데, distribution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동물들에게 있어 말하는 동물들이 어디에 분포하다라고 할 때 하는 분포라는 의미입니다. 전 세계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왔네요. characteristically. 아까는 characteristic이 나왔죠. characteristically, 특징적으로 migrate with the seasons. 특이하게도 계절에 따라서 migrate, 이주를 합니다. 자, 여름 동안에는 얘네들은 feed on, 중요한 표현입니다. feed on, 뭐죠? 무엇을 먹고 살다예요. 그쵸? 먹고 살다. 무엇을 주식으로 하다는 표현입니다. 플랑크톤을 주로 먹고 사는데요. near the surface in more coastal water. 조금 더 그 해안 지역, 그러니까 육지에서 가까운 해안 지역에 그런 물 표면에 근처에 있는 플랑크톤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웨일 샤크들은 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육지가 이렇게 있고요. 있으면 이 웨일 샤크는 보통 물 표면 가까운 데서 이 플랑크톤들을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뭐 다른 물고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물 밑바닥 이 끝에서 뭐 물고기 잡아먹거나 하겠죠.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플랑크톤을 먹습니다. 플랑크톤을 먹는 놈들 중에 별로 산한 놈들이 없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겨울은 어떤가? 겨울에는, 자, rather than spending time near the surface. 자, rather than 기억하십니까? 뭐뭐 하기보다는 오히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겨울에는 물표면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샤크는 spend more time in deeper water. 겨울에는 더 깊은 물 속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군요. 그래서 얘네들은 very rarely seen during the winter. 겨울 동안에는 rarely, 거의 뭐뭐하지 않다. 부사 기억하시죠? 거의 are
seen이에요. 거의 목격되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그쵸? The basking shark는요, reproduces 뭐예요? reproduces 기억하시죠? 번식하다라는 의미죠. 천천히 번식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 It become fertile. 아까 fertile이라는 것이 그 지렁이 할 때 나왔는데, fertile은 어떤 의미냐면 동물에게 있어서 fertile, 그러니까 아까 토양에서의 fertile은 뭐였어요? 토양이 비옥한이라는 의미였는데, 이 동물에서의 fertile은 뭐냐면 임신이 가능한 라는 뜻입니다. 임신이 가능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것은 언제쯤 임신이 가능하게 되냐면 4살, age of 4, 4살 정도의 임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은 pregnancy 나왔네요. 그렇죠? 임신은 또는 뭐 임신하고 알을 뭐 가지고 있는 기간은 last for about 2 years. 거의 2년 동안이나 last 뭐예요? 지속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나왔네요. 분사구문이요. 쉼표한 다음에 뭐 나왔죠? resulting in. 그리고 어디 갔나요? 그것은 results in. 자, 어떤 것이 바로 그것이 뭘까요? 앞에 나왔던 4살 정도가 돼서야 임신이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2달 정도, 그러니까 2년 정도 임신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2년 정도를 자기 새끼들을 키운다는 거죠. 몸속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알을 키운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2년 정도 이렇게 이렇게 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것이 앞에 나온 문장 전체를 만든 이시 되겠어요. 그렇죠? It results in.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나요? result in 중요합니다. 어떠한 결과를 낳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떤 결과를 낳냐면 not more than 6 baby sharks, each measuring about 1.5 meters in length. 길이에 있어서 1.5m 정도 각각 1.5m 정도 나가는 측정이 되는 그런 새끼 no more than이니까 6마리 새끼 상어 이상은 못 낳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일치 여부로군요. 그러니까 고래상어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어류죠. 이건 맞죠. 맞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맞죠? Generally harmless라고 하는 말 나왔으니까요. 맞고요.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 맞죠? 계절에 따라서 migrate, 이동한다라고 나왔고요. 겨울에는 주로 수면 가까이서 아니네요. 겨울에는 어디요? deeper water에서 주로 나오고 있죠. 마지막으로 임신 기간은 대략 2년 정도다 나와 있습니까? 당연히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아까 나왔던 거 대략 2년 동안 임신 기간이 지속된다라고 나왔으니까 딱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자, 4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렇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거 보시죠. 37번 같이 보시면 재밌어요. 역시요. 예. 다음 글의 요지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보자. 여기까지가 주어로군요. 그쵸? 재활용의 환경적인 장점은 분명합니다. 자, 재활용의 환경적 장점이 무엇이죠? 이것이 분명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재활용은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자. 하지만 focusing on the wrong end of the issue 나왔어요. 그죠? 하지만 동명사 주어 나왔네요. 집중하는 것이죠. 어디에? 그 이슈에, 그 문제의 그 잘못된 끝에, 잘못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은 can point our efforts in wrong direction. 우리의 노력을
point in. 자, point in 한번 찾아볼까요? 재밌는 내용인데요. point in을 찾아보시면, 아이고, 예, point in 봅시다. 포인트 안 나오나요? point in 어디 안 나왔나요? 글쎄요, 안 나왔네요.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잘못된 측면, 잘못된 끝부분에 집중하는 것, 잘못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은 뭐 할 수 있다? 우리의 노력을 어디로 집중시킬 수 있다고요? 어디로 포인트, 좀 집중시키다, 어디로 향하게 하다, 어디로요?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의 노력을 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의미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활용이라는 것은 다 좋은 줄 알았더니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의 그런 재활용 협의회, 재활용 회의라고 할까요? 재활용 컨퍼런스에서 저는 뭐에 대해 배웠냐면 재활용 은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재활용 은행이 있나봐요. 먼저 설명이 나오네요, 그렇죠? 재활용 은행이 뭔가 이것은 프로그램인데 어떤 프로그램? Waste Resident Recycling Bin, 거주민들의 재활용 그 통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병들을 담고 또는 플라스틱을 담고 이런 재활용 그런 통들을 무게를 달고, 그렇죠? 무게를 달고, 그리고 awards people, 사람들에게 award, 동사 award네요. 뭐예요? award는요? 상을 주다죠. 는 상을 주다. 여기서 지금 수요 동사로 나왔군요. 수요 동사로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무엇을 수여합니까? Points for heavier bin, 더 무거운 그런 쓰레기통, 재활용 쓰레기통에 대해서 상점을 부여하는, 자, 포인트를 부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아이고, 예. 이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리사이클링 뱅크라고 하는 것이 회의에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포로이냐면 거주민들의 이런 재활용 쓰레기통 이것들의 무게를 달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재활용 통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포인트를 부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희한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더 무거운 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많은 재활용품을 모았던 얘기니까 재활용품을 모은 거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것, 뭐 어느 정도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보자, 문제가 이거예요. That means 관계대명사 나왔고요. 자,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기 사이에는 대시 있겠죠? That neighbor who buys cases of single-serving bottled water gets points over the one who installed a filter and drinks tap water in reusable containers.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어떤 사람들이죠? 이웃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후로 꾸며주네요, 그렇죠? 그 일회용, 싱글 서빙이네요. 일회용 그 병에 담긴 그런 물의 그런 일회용 케이스들을, 그래서 케이스 명사입니다. 그 물통이에요. 케이스들을 사는 그런 이웃 사람들이 gets more point, 더 많은 그 점수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에 비해서, 여기서는 over가 뭐에 비해서라고 나왔네요. 이런 의미겠어요. 자, 뭐에 비해서? The one who installed a filter. 필터를 설치해서 drinks tap water. 그러니까 in reusable container, 재활용 가능한, 그러니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머그컵이나 아니면은 뭐 스테인리스 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런 재활용이 가능한 이런 컨테이너에다가 탭 워터, 그냥 수돗물을 마시는,
수돗물을 그냥 마셔버리는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over요 더 많은 점수를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원래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인데 지금 이 내용들은 뭐냐면 이 재활용 뱅크라고 하는 데에서 재활용 쓰레기통에 누가 더 많이 재활용품을 넣는가 이 무게를 재가지고 무게를 많이 낸 사람 재활용품을 많이 만든 사람들 많이 이렇게 모은 사람들한테 포인트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포인트를 받지 어떤 사람들은 포인트를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냥 수돗물을 받아 마시면서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필터를 설치해가지고 수돗물을 걸러서 그냥 수돗물을 뭐 일회용 컵이 아니라 일회용 그런 플라스틱 용기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재활용 가능한 뭐랄까 그냥 스테인리스 컵 이런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컵에다가 물 마시는 사람들보다 포인트를 더 얻게 된다는 의미라고요. 아시겠죠? 좀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려면 아예 그런 일회용 플라스틱 보틀, 플라스틱이 담겨 있는 플라스틱통에 담겨 있는 그런 물을 안 사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필터 설치해가지고 그냥 물을 마시는 사람이 훨씬 더 환경에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이상한 이유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플라스틱 물을 사가지고 용기에 담겨있는 물을 사가지고 그걸 마시고 그 다 마신 플라스틱 통을 그 재활용 통에 넣는 이런 사람들이 점수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비슷한 진짜 ridiculous 웃기는 상황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Any place where people are measuring progress by an increase in recycling rather than a decrease in waste. 문장이 좀 길었어요. 정말 비슷한 웃기는 상황들이 어디에서나 in any place네요. 어디에서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관계, 부사, where 나왔고요. 어떤 장소인가요? 사람들이 measuring progress, 발전이죠. 발전 또는 진보요. 발전을 측정하는 그런 장소들에서는 어디에서나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뭘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용을 많이 했다, 환경을 보호했다 라고 생각하냐면 increase in recycling, 재활용에서의 증가, 어니까 명사네요. 그렇죠? 재활용에서의 증가에 의해서 이 발전을 사람들이 측정하는 그런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보다는요, decrease in waste, 쓰레기에 있어서 감소보다는 재활용에서의 증가에 의해서 발달을 측정하는 그런 장소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이런 장소에서는 어디에서나 이런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재활용품을 많이 모으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재활용 그런 용기가 품목이 나오지 않는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Programs like this, 이것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은 give recycling, 여기 나왔네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왔네요. 재활용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나쁜 이름, 그러니까 뭡니까? 악명이죠. 악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더 많은 소비를 부추김으로써 악명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more waste, 더 많은 쓰레기와 더 많은 소비를 부추김으로써 악명을 재활용이라는 말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되시죠? They support, 이 사람들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를요? Generation of disposable product. disposable product는 거, disposable은 그냥 쓰고 버리는 이란 말이죠. 일회용의 표현입니다. 일회용 상품의 세대를 지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래 일회용 상품의 세대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즈가 되겠죠. 프로그램즈가 되겠네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일회용 상품의 시대를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뭔가 뒤바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글의 요지를 보시죠. 자, 재활용 보상 프로그램, 아까 나오는 포인트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불필요한 소비와 쓰레기를 증가시킨다. 정답은 이거 되겠네요. 딱 맞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분리수거 방법에 대한 주민 간의 합의, 이 얘기는 아니었고요. 말도 안 되고요. 다음에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 재활용은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여기는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이 재활용 프로그램과 이상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 이런 말 안 나왔고요. 친환경 쓰레기 매립지의 설립이 시급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정답은 1번. 정말 오히려 감소시켜야 하는 불필요한 쓰레기와 소비를 증가시켜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오히려 이런 쓰레기들을 증가시키는 이런 것들을 지금 비꼬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려웠나요? 어렵지 않았죠? 그렇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일단요.